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서울 서밋 행사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3년 만에 오신 고객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통신 및 미디어 트랙에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된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현진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AWS 오린 기반의 디지털 5개 광고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차를 타고 오셨거나 지하철을 타고 오셨겠죠? 오시면서 좀 여기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혹시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안 드실 것 같았습니다. 받으셨어도. 네. 사실 여기가 이 삼성역 주변이 국내 유일의 5개 광고 자유 표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 광고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들은 아마 소위 9to9이라는 그 기둥마다 설치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셨을 거고,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되게 멋진 그 화면을, 건물에 붙어 있는 화면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디지털 5개 광고라고 하는데요. 이 5개 광고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 굉장히 이전부터, 소위 미디어라는 게 나오기 전부터 저희 주변에 존재해왔습니다. 심지어 기원 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제타 스톤 이런 것도 사실 다 5개 광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지어 요즘은 네트워크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택시의 뒷자리 이런 곳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쉽게 광고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 미디어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 공간도 새로워지고 광고의 효과도 올라간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디지털 5개 광고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5개 광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왜 미디어 트랙에서 광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77.8%라는 이 숫자는 디지털 플러스 TV에 있는 미디어 형태 광고를 포함한 비중입니다. 100% 중에 77.8%면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근데 저는 이 숫자도 굉장히 작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이 광고주 입장에서 사용한 마케팅 비용의 측면입니다. 근데 저희와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종이로 만들어진 인쇄물이나 잡지, 신문을 보지 않아서 그런지 사실상 요새 제가 보는 광고들 중에 미디어가 아닌 것 생각해보라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랑 광고는 더 이상 이제 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미디어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시청자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B2C 형태, 소위 우리가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하든지 혹은 온디맨드로 서비스를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 미디어를 다른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제 권리를 파는 것이죠, 저작권을. 이건 B2B 형태에 해당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도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광고일 겁니다. 보통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너튜브나 이런 것들이 광고로 수익을 많이 내죠. 때문에 이 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이제 특히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이 미디어 컨텐츠, 미디어 타입의 컨텐츠 광고를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떤 미디어 서비스에 적절하게 잘 노출을 할 것인가가 이 광고 비즈니스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 겁니다. 때문에 이제 AWS 안에서도 이 광고는 이 미디어라는 기술 도메인의 가장 큰 하나의 축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랑 광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미디어의 시장이 변하면서 광고의 시장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어야 하는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 같으면 TV만 봤습니다. 그러면 TV에 광고 하나만 잘 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TV를 예전만큼 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OTT 서비스에 흩어져 있고 그 OTT 서비스도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시청을 합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컨텐츠의 양이 많아졌죠. 때문에 심지어는 각각의 그 OTT 서비스 안에서도 광고를 선택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심지어는 스킵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가 예전만큼 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직면 과제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 시청자들이 다양한 플랫폼 디바이스에 나뉘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 시청자 데이터, 관련 데이터들도 다 파편화되고, 심지어는 광고 콘텐츠도 이 디바이스나 플랫폼별로 제작돼서 사일로 형태로 제작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데이터 콘텐츠들이 파편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통합하고 뭔가 하나의 관점으로 분석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2022년에 이 광고와 관련된 통계 수치를 제공하는 가장 큰 미국 업체 하나가 인가를 받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는 곧 이제 기존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 그리고 뭔가 새로운 뉴 노멀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뜻하고요. 이러한 뉴 노멀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광고 모델을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고를 제작하는 어떤 워크플로우, 그리고 광고를 보고 만드는 과정, 그리고 시청한 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이 뉴노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새로운 광고 모델 발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디지털 5개 광고가 새로운 비즈니스 광고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매일 보던 간판 잘 안 바뀌죠. 이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뭐 나무든 플라스틱이든 막 만들어야 되고, 한번 달았다 뗐다 하면 막 공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아날로그 5개 광고는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특정 고객층을 타깃팅한다든지 뭐 상호작용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이러는 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디지털 5개 광고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집 밖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모든 미디어의 형태, 모든 광고들을 디지털 5개 광고를 하고, 영어로 이거를 이제 디지털 아웃 오브 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미디어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뭐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핸드폰을 보기도 좀 애매한 시간이고, 핸드폰이 실제로 잘 터지지도 않고, 근데 요새 또 이제 같은 동에 있는 이웃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사람들하고 굉장히 어색한 시간들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재미있는 광고가 나오면 그 어색함이 좀 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미디어, 공간 안에 미디어가 들어옴으로써 광고 효과도 올라가지만 그 공간 자체도 굉장히 서로 새로워지는 어떤 공간 예술의 형태로 이 디지털 5개 광고가 활용되고 있기도 하죠. 당연하게도 디지털 5개 광고는 이런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하고 배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파일만 변경해주면 되니까 컨텐츠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다양한 디자인 툴을 사용해서 있는 디자인 템플릿을 재활용하고 다양한 비주얼 이펙트를 넣음으로써 이 기존의 아날로그 5개 광고가 할 수 없었던 굉장히 화려한 효과, 화려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공간 예술의 효과도 낼 수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그 AIML이나 AI 같이 뭐 카메라를 거기에 디스플레이에 넣어서 내 동작을 인식해서 광고를 해준다든지, 위치 기반으로 광고를 다양하게 변경해준다든지 하는 굉장히 새로운 최신 기술과도 부드럽게 융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QR코드나 이런 걸 사용한 모바일 기기, 혹은 뭐 터치 스크린 이런 걸 사용해서 이 지나가다가 광고를 보는 시청자와 굉장히 밀접하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디지털 5개 광고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2012년부터 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꾸준하게 발표하는 그런 통계인데, 2022년에 28.5%가 성장했고, 올해도 굉장히 성장해서 4조 원까지의 시장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미디어 타입의 광고를 AWS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미디어 광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그리고 가용성, 보안, 확장성, 그리고 이 데이터와 AIML과의 연동을 통한 광고 효과의 극대화이죠. AWS는 이런 5가지 목표를 이루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용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용성도 다양한 가용 영역을 통해서 혹은 S3와 같이 가용성이 확보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확장 기능을 사용하면 수천만의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보안, 그리고 데이터 분석, AIML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내 시스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5개 광고라는 분야가 굉장히 새롭고 클라우드나 IT 쪽에서는 굉장히 낯선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국내에 글로벌에서 처음으로 이 AWS 올린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이 디지털 5개 광고를 혁신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인데요. 이제부터 이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의 정윤진 CTO님을 모시고 그 성공 사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의 CTO 정윤진입니다. 혹시 포커스 미디어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난 알고 있다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요, 저희가 전통적인 광고 시장이죠. 그러니까 광고 시장 자체가 그 기존의 어떤 디지털로 시작되지 않은 그런 산업인데요. 이런 산업에서 어떻게 디지털과의 이제 접목을 이루어내서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AWS가 어떻게 저희와 함께 이 과정을 함께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세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이 행사장에 오실 때 집에서 문 밖을 나오셔서 처음 엘리베이터를 접하셨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생긴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보셨다면 그 분야의 1등인 회사가 바로 포커스 미디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디스플레이 밑에 저렇게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라는 포커스 미디어 로고가 없다면 당장 그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그 디스플레이를 바탕으로 광고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런 그 매체만 운용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그 엘리베이터에 이 TV를 설치하기 위한 영업, 그 다음에 이 TV 자체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그리고 생산되는 하드웨어를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된 이런 TV에 광고, 저희는 이제 광고업계에선 소재라고 많이 하죠. 이 광고 대행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주와 함께 적절한 소재, 타겟팅 같은 것들을 같이 한 다음에 적절한 소재를 같이 만들어내고, 그걸 이 엘리베이터 TV에 송출을 해서 결국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고, 그 시청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광고 성과에 대한 지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입주민 분들께서 재밌게 보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조사 같은 것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단 어떤 매체만을 운용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부분에 저희 그 비즈니스 엔티티들이 회사 안에 함께 있고요. 저희는 이걸 풀 밸류 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저희 통계로는 현재 그 전국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는 시청자분들이 저희 엘리베이터 TV를 매일 시청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8만여 대의 엘리베이터에 저희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그 전체 아파트 모수 중에 52.6%에 달하는 아파트들에 저희 엘리베이터,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의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90.1%의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TV 부분에서 명실공히 일단 한국의 그 최대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시청자 응답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93%의 입주민분들께서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다라는 설문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호감도, 이거 좋은 것 같다라는 호감도는 95%에 달하고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저희는 재계약률이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000만 명에 달하는 시청자분들께서 매일 적어도 4번 정도는 시청하게 되는 TV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포커스 미디어입니다. 엘리베이터 TV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많이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산업이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특히 이 광고 중에 5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땠는지를 아마 여기 광고 트랙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광고 업계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도 5개 광고 대전 같은 행사에 가면 거의 95%가 플로터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냐면 뭔가 출력물을 출력해내고 그걸 광고 현수막 깔듯이 걸고 이런 것들이 아직 주류인 시장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어떤 CMS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저희 엘리베이터 TV를 이제 운용하고 여기에 필요한 소재를 송출하는 등의 이제 그 서비스를 운용해 왔는데요. 사실 이 서비스는 저희 회사가 지난 6년 동안 크게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을 지속하다 보니까 이게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또는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 기능들을 지원하는 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21년까지는 저희가 그 전통적인 광고 회사잖아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그 광고 송출 시스템 운용에 그 거의 수기로 그러니까 즉 사용자들이 직접 서버에 접속하고 뭔가 코드를 배포하려고 하면 CI/CD나 이런 것들도 없고 여기에 직접 코드를 고쳐서 바로 반영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저희 새로운 상품 지역들이 있겠죠. 상품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은 그 광고주의 타겟팅 요청에 따라 새로운 지역에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새로운 상품을 생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문제들도 기존 시스템에 존재했습니다. 즉 어떤 그 폭발적인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 경영진에서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런 어떤 기존 종전에 사용하던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여태까지 성장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은 됐습니다만 이 이후에 그 다음에 영역을 보기 위해선 저희만의 전용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진께서는 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으로 그 광고 사업을 그 영속성 있게 유지하고 싶은 그러니까 영속성 있게 진행하고 싶은 사업하고 싶은 그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 내부에 플랫폼 개발 본부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는 그 플랫폼 개발 조직과 이제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외주 업체를 통해서 개발되고 운영되어 왔던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에서 동작하고 있던 것들, 그 이외에 어떤 그 CRM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ERP 같은 것들이 저희 데이터 센터 내에 동작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AWS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 기본 파이프라이닝 구축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든지 그리고 가장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려움을 느끼실 부분이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산업에서 뭔가 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챌린지고요. 그리고 보통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그런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결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과 요인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 성공적인 팀을 빌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그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제품을 위해서 함께 개발을 하는 그런 모델을 취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덕트 오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그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분들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라는 어떤 문화가 없었던 조직에서 이 개발 문화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SSH로 직접 서버에 액세스하시던 그런 환경에서 CI/CD를 만들고 AWS로 완전히 마이그레이션하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CDK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은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DOH를 운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하에 첫째로 저희가 했던 건 무엇을 사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매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 이미 남들이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CRM이나 ERP 같은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사인온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어떤 것이냐? 이 디지털 5개 광고 플랫폼을 운용하고 유지하고 여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더 좋은 그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게 보시는 그림과 같은 형태의 빌딩 블록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의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부 SaaS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이 위에 저희만의 독자적인 어드민이 있고요. 그 위에 이 광고 송출, 편성, 운영, 그 다음에 저희가 설치한 어떤 매체의 운용 관리를 위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생성해내는 데이터들이 모이고 이것들을 API와 SDK를 통해서 저희 파트너들과 고객들께 제공하고 동시에 이 API와 SDK를 사용해서 저희의 모바일,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바탕으로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기업을 이롭게 한다는 저희 창립 이념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랫폼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TV를 보시는 이유가 있죠. 아마 대표적인 이유는 통신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모바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아마도 약간 시청률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재미있는 소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통신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철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철덩어리 안에서 여러분의 LTE나 5G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그 운용 환경을 고려한 어떤 그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실제 검증을 수행하고 그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AWS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요. 기본적인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8만여 대에 배포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TV와 AWS IoT 코어와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엘리베이터 TV는 AWS IoT 코어와 MQTT를 통해서 필요한 커맨드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소재에 대한 다운로드 시그널을 받는다든지 또는 저희 TV만의 특장점인 어떤 볼륨을 입주민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는 이런 기본 구조의 AWS IoT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 AWS IoT를만 써서는 안 되죠, 당연히. 저희의 그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서버리스로 만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해야 저희의 적은 개발자 풀, 그 다음에 이 많지 않은 개발자들이 생산하는 어떤 코드의 볼륨의 양을 역시 많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하에 AWS의 람다 서비스를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은 각각의 데이터 스토어와 그 다음에 그 이벤트 스토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들 중에 어떤 엘리베이터 TV의 커맨드나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 부분들은 SQS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매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TV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 또는 커맨드 수행의 결과 이런 것들은 역시 IoT 코어를 통해서 저희 이벤트 브릿지 그리고 이벤트 브릿지가 다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퍼블리싱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컨셉을 AWS의 솔루션 아키텍트 팀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AWS 팀과 기본적인 어떤 컨셉 확인 후에 저희 개발팀에서 이런 형태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서버리스, 특히 람다에서 콜드 스타트가 빈번한 경우에는 이 JVM 기반의 어떤 그 언어나 프레임워크가 참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근데 오늘 또 그 아침에 키노트에서 새로운 기능이 10배 빨라진 기능이 소개됐다고 하니까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AWS가 무슨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이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람다의 JVM을 이제 현재 그 고랭으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어떤 MSA 아키텍처의 패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직 MSA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어떤 기능에 따라서 이런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꽂았다가 뺐다가 하는 일들이 아주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아키텍처는 전부 AWS의 그 CDK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역시 그 GitHub의 CI/CD에 이제 그 코드 인티그레이션을 계속 액션을 돌려서 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배포하는 체계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마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AWS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역시 미디어 트랜스코딩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광고주 분들과 이 소재에 대한 컨펌 작업, 그래서 이런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소재가 만들어졌는지, 또 그 볼륨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에 따른 어떤 매체의 적절한 코덱으로 이게 트랜스코딩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잔디 같은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메신저 내에서 이거 볼륨 체크해 주세요, 트랜스코딩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환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을 기본적으로 AWS의 S3, 그 다음에 엘리멘탈, 일레스틱 트랜스코더, 그리고 SNS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거의 이미 사실 백엔드 API는 이미 존재하는 상태로 저희가 프론트엔드 작업을 통해서 저희 그 내부 임직원분들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이게 거의 저희가 광고가 재계약되는 때쯤에 이르면 한 달에 거의 절반 되는 시간을 저희 그 소재를 담당하신 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랩탑을 거의 한 달에 그 절반 정도를 트랜스코딩하는 데만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만들게 됨으로써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리고 자동화된, 그리고 그때그때 링크를 통해서 확실한 버전의 버전 1, 버전 2, 버전 파이널의 파이널 이런 이름 붙이지 않고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서도 역시 그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그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작업을 하시면서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환 요구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되게 좋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사용자들께 바로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사용자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용자가 A 시스템과 B 시스템에 동시에 액세스해야 하고 여기에 비슷한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넣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용자에겐 부담이 되고, 이런 이유들이 사실은 그 새로운 시스템을 거부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나서 신규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패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포미고라고 불리는 저희만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기능을 한 번에 만들어서 한 번에 대체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저희가 이 기능을 만들고 대처를 할 때 동일 사용자 그룹과 그 동일 사용자 그룹이 사용하는 동일한 기능들을 우선해서 개발이 되면 그걸 기존 어플리케이션 앞단에 배치하고 거기서 먼저 그 사용자의 그 트래픽을 받고 여기서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 시스템이 분배해주는 이런 형태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들을 언제 리타이어 시킬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의 어떤 불편함이나 간섭 없이 저희가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라면 역시 추가 개발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편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기능과 사용자 그룹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광고주분들께 효율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5개 광고, 특히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5개 광고에서 데이터까지 생각하시는 경우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미 어떤 그 엘리베이터 TV 시스템을 온라인 기반으로 운용하고 있음으로써 여기에서 실시간성을 더해서 저희가 이 광고를 얼마나 송출했는지, 어떤 광고가 어디에서 인기가 있었는지 이런 시청률 집계,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그리고 이렇게 집행된 광고들에 대해서 저희 광고주들께 주기적 리포트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액션들을 자동화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일단 첫 번째는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 특히 데이터 관련된 매니지드 서비스가 상당히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AWS의 어카운트 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하게 되면서 앞에 앉아 계신 그 솔루션 아키텍트나 어카운트 매니저 분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같이 띄워서 AWS의 그 임직원분들과 저희의 개발자분들이 마치 한 팀으로 해서 이런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단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획은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했고요. 실제 함께 프로젝트 수행은 1개월 정도 했는데 그중에 실제 구현에 참여한 건 단 4일 정도로 이 보시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런 내용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게 비용과 직결되는, 광고주가 계약한 만큼의 어떤 송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비용의 누설을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그런 그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결국 그 종착역은 이 프로젝트에서는 슬랙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디바이스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특정 소재가 송출되면 송출되지 않는다, 또는 어제까지 송출된 게 오늘 송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TV의 동작 상태 이런 것들도 향후 추가될 예정인데요. 그런 다양한 기능성을 추가하기 위한 어떤 기본 뼈대를 이번에 같이 잘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알람을 통해서 실제 회사가 놓칠 수 있는 비용들, 그 다음에 이미 잃고 있는 기회 비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구좌를 뭔가 송출 카운트만큼 되지 않았을 때 추가 구좌를, 미래에 판매할 수 있는 구좌를 보상용으로 제공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쇄되는 어떤 데이터적 효과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께서 그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그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로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 연동, 그 다음에 어떤 그 DAG라고 불리는 그래프 작업들을 이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이걸 한 3개월 정도 운용하면서 지금까지 다운타임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 있게 동작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 전환,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광고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송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일 몇 구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희 엘리베이터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 광고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롤링이 되게 되는데요. 이 하나에서 그 다음으로 전환 재생하는데 딜레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기 전에는 얼만큼 딜레이가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그게 어떻게 임팩트가 되는지는 모르고 그게 나중에 저희가 개첨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만 알 수 있다든지, 또는 아주 기본적인 송출 카운트 집계만을 통해서 이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어떤 매체에서 어떤 딜레이들이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거기에 대한 코드를 어떻게 개선해서 효율을 볼 수 있었는지, 즉 가용한 판매 구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체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는 건 이제 그 분포도 달라지고 개선 전과 개선 후가 분포도 달라지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자 뒤가 공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양의 송출 딜레이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요 성과로는 2021년에 사실 데이터라고 부르기가 사실 그게 풍만한 그런 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광고에 정말 딱 그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집행 결과를 이제 광고주분들께 리포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필요한 데이터들만 있었다면, 지금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모을 수 있는 것들은 실제 전국 8만 대의 그 LTE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통신 환경에 따라서 광고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는 저희 매체의 성능을 어떤 부분을 더 올려야 될지,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광고의 소재를 어느 지역에서 어떤 소재를 선호하시는지, 어떤 것들은 선호하지 않으시는지, 또는 광고주분들께서 어디를 더 선호해서 타겟팅하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큰 축이 지금 보여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을 위시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적용된 플랫폼 쪽이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 데이터 레이크를 바탕으로 한 어떤 파이프라이닝, 그다음에 분석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잘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로는 저희가 이런 엘리베이터 TV의 효율과 성능 개선, 그러니까 이 송출 카운트만으로 저희가 딜레이를 줄임으로 인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기회 비용 창출의 효과를 지금 계산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전의 시스템은 SLA나 SLI를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의 가용 시간, 운용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는 백업 정책이나 또는 이 어떤 리던던시, 고가용 정책, 그 다음에 비용 효율,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형태로 동작하고 있던 것들이 현재는 99.9%의 가용성으로 페일오버 테스트 같은 것들이 가능한, AWS에서 항상 얘기하는 멀티에이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고가용 웰 아키텍티드의 구성을 계속 점진적으로 반영해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만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대 비용이 연간 20억 또는 30억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 구좌를 이제 송출하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야 되는 영역 같은 경우에 이런 비용을 이제 데이터의 실시간성,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활동을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진행하게 됨으로써 사실 저희 개발팀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아마존의 매니지드 서비스,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재사용하고 없는 것들만 저희가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서버리스 같은,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인프라 작업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시장에 출시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플러스로는 여기에 CDK나 아니면 CI/CD 파이프라이닝, 즉 어떤 전통적인 광고 회사에 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팀과 그 다음에 어떤 리소스가 만들어졌고, 이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실제 사업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기능들이 이 종전 대비 2400% 이상 배포되는, 기능화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제약 중에 새로운 상품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CMS 시스템, 기존의 시장에 있는 것들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왜 그런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타겟팅을 한다든지 또는 출퇴근 시간에 연동된다든지 어떤 지역별로 연동된다든지 이런 그 다양한 어떤 그 광고주 분들, 그 다음에 시청자, 입주민 분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광고 상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종전에는 몇 개 되지 않는 상품을 운영하고 만드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각각의 엘리베이터 TV 하나가 상품이 될 수 있는, 즉 적어도 8만 개 이상의 상품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 플랫폼을 이제 글로벌 진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미틱한 5개 광고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만든 API와 SDK를 광고주분들이 직접 사용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들을 전 세계 많은 지역에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스템을 운용하려는 사업 계획을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참 이 오늘 발표 주제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혁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기술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5개 광고 시장이라는 사실 IT나 이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낯선 분야에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서버리스 서비스, IoT,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실질적인 이제 비즈니스의 성공까지 끌어낸 굉장히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사례를 소개하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에 AWS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